하버드대 언어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예일대, 스탠포드대 교수진까지 긴급 소집된 이유는 단 하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해력 99.97%를 기록한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미국인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연구는 왜 서구 언어학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을까요? 그날 유네스코 회의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엘리자베스 로웰 교수입니다. 한나라의 문자가 내 학문을 부쉈습니다. 나는 라틴 문자와 영어가 인류 언어의 정점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문자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이론을 부숴버렸습니다. 500년 전 소리를 코드로 만든 문자. 세종이라는 이름의 국왕이 설계한 문명.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까? 아니면 이 문자가 세상을 바꾸게 둘까? 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홀 대강의실 오후 2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빽빽히 앉아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켜고 집중하고 있다. 웅성거림이 가라앉으며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영어, 그리고 읽고 있는 라틴 문자. 이것이 현재 인류가 도달한 언어 진화의 정점입니다. 문자에 우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어 20억 명, 스페인어 5억 명, 프랑스어 2억 8천만 명. 모두 라틴 문자 기반입니다. 교수님, 중국어는 어떤가요? 14억 명이 사용하는데. 훌륭한 질문이군요. 중국어는 표의 문자죠. 하지만 보세요. 현대 중국은 결국 라틴 문자로 표기하는 피닌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제화와 디지털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틴 문자 체계가 가장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도구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다른 문자들은 모두 열등한 건가요? 열등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시대적 한계가 있죠. 아랍 문자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하고 일본의 히라가나는 동음이 이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연구실, 같은 날 오후 5시. 30년간 이 길을 걸어왔어. 산스크리트어부터 현대 중국어까지 수십 개 언어를 분석했지. 학습 용이성, 표기 정확도, 디지털 호환성, 국제적 활용도. 차트의 1위는 모두 라틴 문자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라틴 계열이 압도적이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네, 로엘입니다. 엘리자베스. 유네스코에서 연락 왔어. 파리 글로벌 문해력 회의에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한다는데. 글로벌 문해력 회의. 언제죠? 3주 후야. 21세기 문자 체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는데. 내 언어 효율성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야. 완벽해요. 내 이론을 전 세계 학자들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네요. 축하해, 엘리자베스. 드디어 내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구나. 통화를 끊은 후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본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보인다. 30년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어. 3주 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마이너스 오전 9시. 유네스코 본부 내부 국제회의장. 각국에서 온 1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다. 동시통역 부스, 대형 스크린, 최신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 엘리자베스 로웰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언어는 인류 문명의 척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라틴 문자가 오늘날 전 세계 70%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율성입니다. 26개 알파벳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언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랍 문자의 서예적 우아함, 한자의 함축적 의미, 인도 문자들의 철학적 깊이. 이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학습 용이성, 입력 편의성, 국제적 호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국 연구 결과 발표 순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간다.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다음은 유네스코 글로벌 문해력 연구팀의 2024년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2024년 세계 문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성인 기능 문해력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가 하나씩 나타난다. 10위 캐나다 97.1%, 9위 스웨덴 97.4%, 8위 노르웨이 97.8%, 5위 네덜란드 98.4%, 4위 덴마크 98.7%, 3위 핀란드 99.1%. 회의장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2위는 일본으로 99.2%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기뻐한다. 그리고 1위는 놀랍게도 한국이 99.9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과 박수가 동시에 일어난다. 한국이 그녀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변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경우 15-65세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98.8%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화면에 세부 통계가 나타난다. 참고로 미국은 88.3%로 32위, 영국은 89.1%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잠깐요. 회의장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한국어요? 그 복잡한 표의 문자를 쓰는 나라가 1위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인 한글을 사용합니다. 한글? 그게 뭔가요?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된 한국 고유 문자입니다. 매우 과학적인 체계로 유명하죠. 과학적이라고요? 그냥 민족주의적 과장 아닌가요? 회의장이 술렁인다. 일부 학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이때 청중석 한쪽에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어선다. 실례합니다, 교수님. 네.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소르본 대학교에서 교환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요.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편견이요? 저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잡한 표의 문자라고 하시는 건 전문가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제가 한글에 대해 모른다고요? 네. 만약 정말 아신다면 한글이 표의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게다가 방금 전 민족주의적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네스코의 이 통계도 조작된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설명해 보세요. 그 과학적인 한글이 어떻게 이런 높은 문해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신 로엘 교수님께 한글에 대해 배우고 싶었거든요.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흥미로운 논의가 될 것 같네요. 김지민 연구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표음 문자입니다. 먼저 자음을 보시죠. 14개의 기본 자음이 있습니다. 14개요? 영어는 21개인데 더 적네요. 하지만 이 14개로 모든 자음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형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거센 소리 기억이 되고 같은 글자를 2개 쓰면 된 소리 싼 기억이 됩니다. 흥미롭군요. 체계적 변형 규칙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는 현대 언어학의 음성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모음을 보시죠. 6개의 기본 모음으로 21개의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아와 이를 합치면 네, 어와 이를 합치면 애가 되죠. 그것도 우연. 교수님, 이것도 우연일까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진다. 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본다. 뭐라고요? 한글 자음은 각각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뜬 겁니다. 현대 조음음성학의 조음 위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죠.
1443년에 그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리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하늘 양성, 은은 땅 음성, 이는 사람 중성을 상징합니다.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죠. 그건 철학적 상징이지 과학이 아니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네. 반면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 데는 평균 3년이 걸리죠. 그건 교육 방법의 차이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음소 마이너스 표기 일치도를 보시죠. 놀랍군요. 15세기 문자가 21세기 언어학 이론에 부합한다니. 잠깐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한글을 쓰지 않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수하다면 널리 퍼졌을 텐데. 엘리자베스가 마치 구원투수를 만난 듯 반가워한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자의 확산은 언어학적 우수성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존하죠.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으로 라틴 문자가 유럽에 퍼졌고 대영 제국의 식민 지배로 영어가 세계화되었으며 20세기 미국의 경제적 패권으로 영어가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틴 문자 확산의 진짜 이유 아닌가요?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인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영어, 그리고 읽고 있는 라틴 문자. 이것이 현재 인류가 도달한 언어 진화의 정점입니다. 문자에 우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어와 라틴 문자 체계가 현재까지 가장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도구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2024년 세계 문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99.9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잠깐요. 한국어요? 그 복잡한 표의 문자를 쓰는 나라가 1위라고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은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인 한글을 사용합니다. 한글? 삼성 휴대폰에서 보던 그 기호 문자 말인가요? 교수님, 그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이죠. 복잡한 조합형 문자로 어떻게 그런 문해력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네요.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20세기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던 후진국 문자죠. 교수님, 한글은 과학입니다. 직접 보시죠. 그래요. 뭐죠? 이 정체불명의 문자 체계에 숨겨진 과학적 허점을 찾아내겠어요. 단 2주면 충분해. 이 문자의 비과학적 요소들을 모두 찾아내겠어. 환영합니다, 로엘 교수님. 한글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왔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주장은 민족주의적 환상일 뿐입니다. 세계 주요 언어가 모두 라틴 문자를 채택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럼 데이터로 말씀드리죠. 한국의 성인 문해력은 99.97%, 초등학생 한글 습득 기간은 평균 6개월, 영어권은 평균 3년입니다. 그건 교육 시스템의 차이예요. 문자 자체의 우수성과는 무관하죠. 그럴까요? 한글 점자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63개 저명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해요. 로엘 교수님, 음소 마이너스 표기 일치도는 어떨까요? 한글은 99.1%, 영어는 40.2%입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문자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입니다. 28자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자음이 5개. 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기본형이고 여기서 획을 더해 격음과 경음을 만듭니다. 기역에서 키역과 쌍기역으로 체계적으로 변형되죠. 이건 체계적 변형 규칙이잖아. 500년 전에 이런 구조 언어학적 사고가.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을 본떴어요. 음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 이건 현대 음성학 이론과 동일한 접근법이잖아요. 1443년에. 이게 가능해요?
오늘은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과 함께 수업하겠습니다. 아이들, 우리가 어제 배운 자음 기억나죠? 까나다라마, 까나다라마. 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죠? 네. 엄마가 하루만 가르쳐 주셨는데 다 읽어져요. 하루요? 하루만에요?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요. 글자 그대로 소리내면 되거든요. 미국 아이들은 파닉스만 6개월 배우는데. 선생님, 이 단어도 읽어볼까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글 습득 기간 평균 6개월. 영어 습득 기간 평균 3년. 한글 음소 마이너스 표기 일치도 99%. 영어 음소 마이너스 표기 일치도 40% 이상의. 이 모든 데이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요. 28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오자음에서 획을 더해 격음, 경음을 만듭니다. 체계적 변형 규칙. 500년 전에 구조 언어학적 사고가 만들어졌다고요? 국자를 보세요. 기어국이요. 각 자모가 독립적 음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11대 0이라고요? 한글.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해. 음소 표기 일치도 100%. 영어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완벽에 가깝다고. 저희는 글자 다 떼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미국 아이들은 읽기 배우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데. 문자를 기념하는 나라. 미국에는 그런 날이 없어요. 알파벳 옹호는 익숙함의 착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엘리자베스, 한글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과대평가라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배움이 없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를 적지 못합니다. 왕이 왜 백성의 문해력에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훈민정음은 지배층이 아닌 보통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엘리트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문자 정책이었죠. 국가 권력이 아닌 사랑. 내가 믿었던 건 지식이 아니라 권위였던 걸까요? 일제강점기 기록 조사 중 한글이 강제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없애려 했다고? 왜? 독립운동가들이 한글로 출판물을 만들고 문자 자체가 저항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문자의 생존을 수치와 통계로만 판단해왔습니다. 한국의 AI 음성 인식 기술이 한글 기반에서 월등합니다. 자모 결합 시스템이 알고리즘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알고리즘 분석에 최적화라고. 문자의 설계 원리가 AI 시대까지 유효하다면 이건 신이 설계한 코드입니다. 한글 점자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63개 저명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해요. 영어 점자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북한에서도 한글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 모두 이 문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생존이자 기억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읽기 쉬운 문자를 줘야 해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한글은 문자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구조적 과학성을 갖췄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제 평생 연구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한글 구조를 응용한 스와힐리어 교육법으로 문해력이 3배 향상되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한글식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이 금세 읽게 되었어요. 까나다라마, 까나다라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한글은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가장 앞서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